안녕하십니까. 국어 사용 설명서 기석생입니다. 자, 이제 학기가 막 시작을 했고, 학기가 시작하고 났더니 조금 혼란스러운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특히 올라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주변에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성적 관리해야 돼, 뭐 생활기록부 관리를 해야지 나중에 대학 갈 때 좋아, 이런 얘기 잔뜩 듣긴 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좀 막막하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지필평가 같은 경우는 그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냥 시험 문제 풀고 하면 되는데 수행평가는 대체 뭐 어떻게 미리 대비해야 될까요? 진로랑 어떻게 연계를 시킬 수가 있을까 좀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자, 오늘은 그 수행평가 쪽에 대한 얘기를 조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수행평가 준비할 때 여러분들 일단 고려하셔야 될 거는 크게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가 지나서 말씀드렸는데 진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부분 당연히 고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수행평가도 보게 되면 그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지 수행평가에서 감점 없이 정확하게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작하기 앞서 좀 간단히 좀 사이트 하나 소개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 보시는 사이트는요, 학교알림이라고 해서 뭐 넷땡버, 닷땡 뭐 검색하시면 뭐 나오는 사이트입니다. 자, 이 사이트가 뭐 하는 사이트냐면요, 그 각 학교별로 공시를 해야 되는 정보들이 있어요. 뭐 교육 현황, 그러니까 뭐 학생 수는 얼마가 있고, 교원 수는 얼마가 되고, 뭐 예산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고, 학교 교육 과정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기타 등등 뭐 동아리 사항도 여기 뜨게 되고요. 자, 그럼 학교 정보를 파악하는 일단 사이트인데요. 자,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게 수행평가 쪽이었죠, 그쵸? 자, 일단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사이트 들어가서 전국 학교 정보 들어가시면 학교별, 지역별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쌤은 지역별 공시 정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희 학원이 대전시에 있어요. 그래서 대전시 일단 체크를 하고 서구 쪽에 서구 쪽 체크하겠습니다. 자, 설립구분 같은 경우는 국립, 공립, 사립해서 학교 유형에 따라서 일단 체크해서 따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 공시연도가 써 있는데 2021학년도 수행평가라든가 동아리 운영 계획이 아직 안 뜬 학교들이 좀 많을 거예요. 보통 한 4월 초쯤 뜨니까, 자, 일단 쌤은 예시를 들은 거니까 2020년 걸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참 많이 뜨죠. 자, 학생협에서 쭉 있는데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수행평가 쪽입니다. 학업 성취 사항을 들어가시면 체크 칸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교과별 평가 계획에 대한 사항 체크만 해주시고 검색 한번 눌러주세요. 자, 이 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이요, 지필평가랑 수행평가 반영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도는 어떻게 잡을 것이고, 특히 수행평가는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것인지 된 그 세부적인 계획을 일단은 담아놓은 그 파일이에요. 자, 아까 쌤이 대전 서구 검색했었죠. 대전 서구에 있는 학교도 쭉 떠 있고, 뭐 이렇게 보시면은 뭐 해당 학교별로 시기별로 발표되어 있는 평가 계획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그 평가 계획 파일을 한번 좀 열어볼게요. 자, 이 학교는 아니고요, 쌤이 지금 대전시에 있는 다른 학교 하나를 그냥 뭐 무작위로 하나 뽑아왔는데, 자,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무슨 학교 1학년 몇 학기 과목 평가 계획서 써 있고 과목별로 쭉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학원은 국어학원이니까 국어 관련된 평가 계획 한번 볼게요. 자, 이 학교를 봤더니 2020학년도 1학년 2학기 국어평가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일단 보고 수행평가가 세 가지나 있네요. 자, 비율 보시면 2대 2대 2, 쭉 20%씩 들어가는 확인 가능합니다. 자,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쭉 계속 내려보세요. 쭉 내려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수행평가를 어떤 식으로 볼 건지 아까 표로만 간단히 나와 있었잖아요. 자, 이제 세부적인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 보니까 이 학교는 소개하는 말하기, 뭔가 책정하고서 발표하는 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비평문 쓰는 거, 그 다음에 책 읽는 다음에 독서 평가하는 거, 뭐 퀴즈 보는 건가 봐요.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는데, 자, 이 발표 관련돼 가지고 조금만 좀 자세한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예, 이렇게 뜹니다. 자, 지금 여기를 봤더니요, 해당 수행평가가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보게 되면은 몇 학년 때는 무슨 과목에서 이런 걸 얻고 무슨 과목에서 이런 걸 얻어야 된다 정리해서 그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해당 수행평가가 교육과정과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는지 일단 소개해주는 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 유형에서 이건 발표라고 써 있고, 이걸 통해서 어떠한 역량을 평가할 것인지가 나와 있는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자, 세부 채점 기준이라고 써 있죠, 그치? 자, 안에 평가 요소를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유롭게 도서를 성정하고 청준 앞에서 자유롭게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려고 하는 건데, 크게 5가지 요소를 본답니다. 첫 번째, 도서의 수준, 학생 수준에 맞는가.
발표 내용 기한에 맞게 작성하고 내용을 충실하게 했는가, 발표 태도 예의를 갖추고 말 잘했는가, 시간도 잘 지켰는가, 순서에 따른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문제는 위에 나와 있는 이 5개를 얼마나 충족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상이하게 배점이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쌤이 그 얘기했습니다. 수행평가를 미리 준비할 수가 있다라 그랬죠. 그치? 자, 4월 초 여러분들 이 사이트 꼭 들어가 보셔야 돼요. 들어가 보시게 되면 4월 초에 학교별로 이게 다 뜰 거예요.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인지. 그러면 해당 조건에 일단 여러분들이 미리 확인하고 수행평가를 미리 준비해서 수업 시간에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최근 수행평가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뭐 지금까지 수행평가 그러면 집에서 뭐 써오고 뭔가를 제작해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교육 지침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수행평가를 수업 시간에 시작해서 수업 시간이 끝나는 형태로 일단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기왕 준비하는 거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자료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일단은 잡고서 들어가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근데 이 수행평가 준비하는 게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어요. 쌤,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는 그냥 수행평가 내면 만점, 안 내면 뭐 빵점, 그냥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뭐 굳이 뭐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학교를 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교과 세부 특기사항과의 연결 내용에서 이 수행평가 내용을 세부 특기사항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같이 나와 있어요. 특히 두 번째 줄쌤 그대로 읽어볼게요. 책 내용과 관련하여 미래사회와 학생 진로를 연결한 탐구 내용 파악을 기록한다라 써있네요. 해당 책과 관련해서 진로를 연결한 내용을 기록한다라고 써있습니다. 현재 대학 입시 제도에서요, 현재 바뀌고 있는 대학 입시 제도에서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은 절대로 놓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이전보다 더 강화됐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수행평가에서 진로를 살리지 않는다? 차후에 대학에서 학종 같은 거 쓸 때 나 그냥 대충 그냥 성적 맞춰 그냥 갈게요, 이것밖에 되지를 않아요. 본인이 일단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다 포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행평가를 할 때도 일단 진로랑 연결시키는 거 최대한 고려해야 된다는 점, 특히 글쓰기 같은 거, 주제 같은 거, 아니면 해당 글쓰기 내용에서 자신의 감상 같은 걸 제시할 때 진로와 관련해서 어떠한 감상을 얻었는지, 어떤 것을 느꼈는지 제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좀 수행평가 좀 준비하면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단 영상 준비해봤고요. 지금 알려드린 학교 알림이 사이트 제외하고서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야 되는 사이트가 상당히 좀 많아요. 좀 많은데 대표적인 한 2가지만 더 설명하고 오늘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사이트가 뭐가 있냐면 대학 어디가 사이트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입시하실 때 꼭 들어가 보셔야 되는 사이트인데, 여기 사이트 딱 들어가게 되면 각 대학별로 전년도 입시 결과도 확인 가능하고, 본인 성적 입력하면은 나는 이 대학 들어갈 수 있겠고 적합도 확인할 수 있고 비교하기 되게 좋은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 들어가면 또 뭐가 좋냐면 진로와 관련된 정보가 상당히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떤 직업들이 있고 해당 직업들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고, 그리고 해당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증을 얻어야 되고 어떤 학과에 들어가야 되는가, 이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일단 진로가 좀 뚜렷하다 그러면 정말 땡큐예요. 근데 만약에 그 진로가 뚜렷하지 않다 그런다면은 직업군이라는 게 있고 직업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파일럿이 되고 싶다, 파일럿 되고 싶다 그러면은 항공 운수 관련 직업군이 있고 그 안에 항공기 조종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구체화시키기 좋은 사이트니까,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는 대학 어디가 사이트 한번 꼭 들어가 보실 거 일단 추천드리고, 그냥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2000년대 들어가서 2000년대 이후로 모든 대학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대학에 들어간다 치더라도 해당 학과에서 아이들 선발을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인지상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다 그러면은 우리 학과는 경영인으로서 상황 대처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구체 자료 분석 능력, 아니면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지상을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인지상 제시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행평가 준비할 때 아까 진로랑 연결시킨다고 그런 얘기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제를 직접적으로 직업이랑 연결시킬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땡큐예요. 정말 땡큐인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 수행평가를 진로랑 연결시킬 수가 있느냐, 직업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안 된다면 해당 학과가 요구하는 인재상과 관련된 내용을 그 수행평가 안에 집어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신소재공학과를 가고 싶어. 신소재공학과. 뭔가 새로운 소재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수행평가를 봤더니 갑자기 뭐 심청전을 읽고 나서 뭐 수행평가를 쓰래. 그래서 독서감상문을 쓰래요. 근데 심청전이나 신소재공학과를 어떻게 연결시킬 거야? 그쵸? 직업적으로 이거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보는 거야. 자, 신소재공학과라고 하는 학과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쭉 봤더니 아마 이런 내용 들어가 있을 거예요. 신소재를 일단 뭐 발명하거나 발견함으로써, 만들음으로써 뭐 인류의 뭐 발전에 이바지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류 발전과 관련된 사고방식을 하고 있다는 거를 그 독서감상문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심청전을 봤더니요. 아버지, 눈먼 아버지를 위해서 딸내미가 목숨까지 막 바치잖아요. 그렇잖아. 효애같이 그렇잖아. 그럼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신소재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신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소재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일단 뭐 좀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인데 이런 신소재의 발명에 앞서서 필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 심청이가 아버지에게 보였던 그 사랑처럼 인간과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이 있다는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는 공학자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인 부분, 인간적인 정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신경을 쓰는 그런 공학자의 모습을 길러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주제 뽑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해서 지금 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사이트가 이겁니다. 각 대학 학과별 사이트 한번 꼭 들어가서 인재상 한번 확인해 볼 것.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일단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